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로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서울숲에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또 컨텐츠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나의 백수 시절의 이야기. 그러니까 백수 시절에 어떤 게 힘들었는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할 말이 많아요. 이게 백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누구나 일을 안 하는 시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취준생일 때가 그렇고, 그리고 뭐 이직을 할 때나 아니면 직업을 바꾸느라 준비할 때, 아니면 시험을 준비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따로 돈을 버는 어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냥 백수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럴 때는 그냥 영어가 난 것 같아요. 영어는 내가 취업 준비를 하거나 뭐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그냥 I'm in between jobs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일 사이에 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이냐고요. 말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지켜주면서 그 상황이 설명이 되니까. 어쨌든 저는 이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직업을 여러 번 바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이에 공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오늘까지 회사원이다가 내일 갑자기 강사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백 기간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여러 번 겪었던 사람으로서 백수 시절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요인 3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런 과정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에 취준생분들도 댓글을 많이 다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당연히 있는 과정이고 저 사람도 저랬구나. 저 사람도 저랬구나. 이러면서 조금 그래도 힘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내가 백수 시절,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첫 번째는 불안함이죠. 불안함. 미래의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함. 이게 초반에는 이 불안함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직후라든지 회사를 그만둔 직후, 뭐 시험 공부를 시작한 직후에는 이 불안함이 그렇게 강하게 오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처음에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마음이 바뀌냐면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그다지 발전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준비한 지 2-3달 정도 지났는데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진전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뭐 시험이든 취업이든 뭐 다른 직업이든 이게 생각보다 힘들겠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생각보다 게을러. 내 자신이 생각보다 게으르고 굉장히 애가 늘어지고 그렇게 막 빠릿빠릿하게 하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이 시간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이제 딱 생겨버리면 내가 할 일을 더 못해요.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지. 계속 잡생각이 들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이 시기가 진짜 반드시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여러 번 겪어보니까 이런 시기는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때 그냥 반드시 찾아오는 과정 같은 거예요, 과정. 우리가 3번째 계단에 올라가려면 첫 번째, 2번째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두려움이 느껴지는 시기라는 거는 우리가 첫 번째, 2번째 계단을 밟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냥 하나의 일부더라고요. 만일에 뭔가에 도전을 하는데 이런 불안한 감정을 안 겪는다? 그건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엄청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나 막 긍정 파워 넘치는 거지. 2번째는 그 도전이 그렇게 큰 도전이 아니거나, 이 2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필수로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감정을 막 너무 막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막 안 돼, 난 이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난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게 지나가게 잠깐 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2번째 나를 힘들게 했던 요인은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막 힘들게 했다 이게 아니라 저희 엄마 나중에 보면은 또 섭섭해 하시죠. 그런 거 아니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는 일을 많이 지지해주는 분들이세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 이게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의 한숨 한 번, 말 한마디가 진짜 비수가 돼서 꽂힐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말이 아니어도 그냥 내가 내 상황에서 듣기에 뭔가 이 말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게 그렇게 속이 상해요. 그리고 막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자취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만일에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내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그 환경이 굉장히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이게 부모님 탓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히 걱정하실 수밖에 없고 당연히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밖에 없죠. 그냥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거죠. 물론 이게 뭐 그 상황이나 부모님에 따라서 진짜 상처 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정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그리고 같은 집에 살면 그것도 있어요. 만일에 집안 분위기가 좀 안 좋다. 엄마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여. 그러면 그게 다 내 탓 같아. 그게 실제로 내 탓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냥 다 내 탓 같고 대부분 이제 50% 이상은 내 탓일 확률이 많겠죠. 그러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면 그냥 나 혼자 되게 작아지는 거예요. 막 한없이 작아져. 그냥 자동적으로 집에서 쭈구리가 돼요. 쭈구리.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 별다른 말이나 행동을 안 하셔도 그냥 내가 스스로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내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뭐라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게 비수가 탁 되면서 내 기분을 한없이 깔아앉게 만들죠. 근데 또 뭐라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당당한 상황이 아니니까. 자, 세 번째. 여러분, 대망의 세 번째는 돈이죠. 돈, 머니. 일을 안 할 때 이 돈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납니다. 모아놓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물론 없으면 훨씬 더 많이 스트레스 받겠죠. 돈을 마음대로 쓰지를 못하잖아요. 일을 안 하는 동안에는. 이게 정말 굉장히 답답해요. 일을 쉬거나 뭔가를 준비할 때 사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뭐 시험 준비든 취업 준비든 이직 준비든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불안함과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엄습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려면 다 돈이네? 아니 뭘 사 먹을래도 돈이고 어딜 갈래도 돈이고 누굴 만날래도 뭐를 살래도 그냥 다 돈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핸드폰비나 교통비,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뭐 먹거나 뭐 누구 만나거나 할 때 들어가는 그런 기본적인 비용이 있는데, 이거를 부담하는 것도 일을 안 할 때는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 뭔가 좀 해볼라 치면 그게 다 돈이니까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람도 더 안 만나게 되고, 뭐를 사려다가도 아 이게 지금 굳이 내가 지금 사야 되나 싶어서 또 안 사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싸게 사보려고 막 정보를 찾고, 근데 이런 내 모습을 자각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나 뭐냐? 나 왜 이렇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기념일 있죠, 기념일. 누구 생일, 무슨 기념일, 뭐 어버이날, 결혼식, 이렇게 내가 돈을 써야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럴 때 내가 제대로 못 해주면 사람이 굉장히 작아지거든요. 특히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대로 된 걸 못 해드릴 때, 진짜 그럴 때 자괴감 쩔죠. 왜냐면 부모님은 또 그런 거 자랑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니 엄마 친구들은 또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막 밖에서 통화하시는 것만 들어도 자괴감이 막 돈 때문에 현타가 많이 오죠. 돈이 중요하긴 해요. 저는 사실 20대 뭐 초중반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20대 후반 지나고 이제 30대 초반이 되니까 아, 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더 큰 거를 즐기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나한테 당면한 어떤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도 어쨌든 돈은 중요하다. 백수일 때 이 돈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무시 못한다.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가 제가 백수 생활을 할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요인 탑3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뭔가 나만 겪는다고 생각하면 되게 힘든데 그냥 누구나 겪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덜 힘들잖아요. 뭐 이 사람도 겪는구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터널에는 끝이 있답니다. 열심히 하면 꼭 빛을 볼 날이 있을 거예요. 저도 빛 좀 보고 싶네요. 난 터널을 몇 개를 통과하는 거야. 그럼 우리 다 같이 빛을 볼 날을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주 봐요. 그럼 안녕. 여러분, 이거 보여요 지금? 아, 안 보이네.
이거 땀난 거 보여요 지금? 여름에 촬영하는 건 또 이게 힘들구만.